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약간의 우울증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50세가 됐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삶에 변화가 필요했어요. 이혼은 실패한 인생이라 보는 무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동안 누군가의 아내, 엄마가 아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때까지 50 동안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고 했었지만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기보다는 생계를 위해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좋아하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찾게 되더라고요. 저를 아는 지인들은 그동안 자식 잘 키우고 남편네도 잘하고 살았으니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 라고 했지만 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50대는 아직 너무 젊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50이 되기 전 저는 한 번도 끝까지 다이어리를 써보지 못했는데요. 그때 우연히 유튜브 영상에 신 박사님의 PDS 다이어리의 첫눈을 보게 되었어요. 딱 1년만 미쳐라.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 썸네일과 제목만 보고 콧방귀를 꼈죠. 그은한 다이어리를 쓰고 무슨 인생이 바뀐다고 딱 이런 생각이었죠. 관련 영상을 모두 보고 나서야 이렇게까지 강조한다면 이건 찐이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PDS 다이어리를 구입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 콧방귀는 변화를 의심하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는 운동과 독서, 글쓰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저를 20년 동안 괴롭힌 교통사고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요. 독서는 더 큰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쓰기도 그동안 제 머릿속에 채웠던 수많은 생각들을 정리하며 진짜 저를 알아가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계획한 중요한 일들을 플랜에 시간대별로 적고 그 외에 실행한 내용을 10분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매일 플랜 2를 기록하며 10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게 시작하고 야금야금 추가하고 오늘 못한 일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일 플랭크 5분, 푸시업 40개, 스쿼트 300개를 해내는 저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갔습니다. 독서와 글쓰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정해진 시간에 제가 볼 수 있는 정독이 가능한 페이지 수를 조금씩 늘렸더니 1년에 한 권도 보기 힘들었던 제가 어느새 50권의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무슨 인생이 바뀐다고 라고 했던 제가 PDS 다이어리 기록으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집안의 장녀로서 가정 형편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책임감을 벗어나고 싶어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면 되지, 어떻게든 나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그 기대가 20여 년 만에 완전히 무너졌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뒤에야 다시 20년 전에 묻어버린 꿈을 찾고 싶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대학 공부를 해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신 박사님의 영상을 줄곧 시청하다가 PDS 다이어리를 알게 돼 구매했고 단톡방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2칸에 오늘 내가 했던 일을 쓰고 다음날 플랜칸 상단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썼습니다. C칸에는 그날을 살면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 지난해엔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다이어리로 시간 관리를 하니 그동안 1년에 책 한 권 읽을까 말까 했던 제가 주말엔 5시간 넘게 독서를 했고 지난해엔 난생 처음으로 책 50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PDS 단톡방은 나를 성장시키는 나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기 싫은 마음이 들 때엔 단톡방을 찾았습니다. 인증을 하기 위해 그날의 PDS를 꾸역꾸역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쓰다 보니 지난해엔 하루도 빠짐없이 다이어리를 썼어요. 저는 올해
또 하나의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상담 잘하는 보육교사에 이어 이제는 영어 잘하는 보육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월 초 바로 영어 독립단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66 챌린지 노트로 매일 영어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보육교사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멋진 꿈을 현실로 이뤄내고 싶습니다. 제가 기록은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이 식으니까 3개월을 못 넘기더라고요. 그러던 과정에 이제 신 박사님의 일주일만 기록해보라 하는 내용이 유튜브가 저한테 이제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이어리가 정말 제가 그동안 찾던 플랜 도시가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피드백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쓰기만 했지. 근데 룩백이 있으면서 제가 22년에 뭐 했나를 쓸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거를 돌아보니까 저는 좌충우돌 잘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책도 12권이나 읽었고 제가 뭔가 시도를 하려던 일들이 굉장히 기특하면서 또 반성도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이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기서 알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뭘 배울 시간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거를 쓰면서 제가 조절을 하고 주도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만의 시간을 뺄 수가 있더라고요. 해야 될 건 많고 머릿속에 복잡하게 있는데 이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날 뭐를 하기로 했는데 못했고 한 거를 체크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가능한 거예요. 이날은 이렇게 하면서 바쁘게 살았으니까 못할 수 있었구나. 긍정으로 다시 돌아서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빨리 회복된다는 거 그것도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기록 덕분에 내가 그래도 그날 잘 살았네.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저한테도 고맙고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이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한테는 보물 1호고요. PDS 다이어리를 통해 이제 나의 60대는 후회하지 않고 더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주부, 워킹맘이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책을 쓰는 작가로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강연자를 꿈꿉니다. 그 꿈을 하나씩 이뤄가는 과정에 PDS 다이어리가 10권, 아니 20권이 채워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 PDS 다이어리는 하루 24시간을 좋은 습관으로 채울 수 있는 좋은 도구임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